자, 지금 일련의 메시지들과 그리고 또 집 주소까지 노출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골든타임이 있다. 그래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전말 함께 보시죠. 여성들이 일단 강주환 씨 측과 합의 요구를 거절한 상황인데 그런데도 외주업체 측에서 강주환 가족에게 집 주소를 동의 없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연락 없이 피해 여성들 집 근처까지 방문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궁금한 게 김병 박사님, 네. 이게 자 보세요. 강주환 씨가 소속돼 있는 소속사가 있고 그 소속사랑 업무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가 있는데 그 협력업체에 이 여성들이 근무하고 있었잖아요. 네. 지금 이 모든 문자 메시지와 집 주소 알려준 거는 여성들이 소속돼서 근무하고 있는 협력업체인데 이게 그 협력사 차원에서 여성들에게 합의를 종용 혹은 협박을 한 것인지 네. 아니면 강주환 씨 측, 그러니까 소속사에서 시켜서 이렇게 된 건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협력업체 측이 계약을 맺는 거는 강지환 씨의 소속사였던 화이브라더스가 계약을 맺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강지환 씨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을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계약의 주체는 이 강지환 씨의 전 소속사인 거죠. 제가 지금 전 소속사라고 얘기하게 되는 건 리포트가 나왔던 당시만 하더라도 강지환 씨의 소속사는 화이브라더스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신의 성실을 위반했기 때문에 강지환 씨와의 모든 전속 계약을 해지한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소속사와의 계약이 해지된 상태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강주환 씨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피해를 입은 여성들과 합의가 필요할 것이고 합의가 필요해서 누군가가 개입을 했다면 여기 대해서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외주업체에 대한 개입보다는 소속사가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나서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측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인터뷰 내용에서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계약을 해지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됐을 경우에는 뭔가 석연치 않다.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하면서 반성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형량을 줄여보기 위한 목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 무리수를 던진 것인지 따져묻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이겠죠. 피해 입은 여성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합의라든지 보상에 대한 문제를 일절 배제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받고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들이 가득할 텐데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2차, 3차 가해가 이루어질 정도로 끌고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박정화 대변인, 이 피해 여성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합의하기 싫다, 가족들 만나기도 싫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근무하고 있었던 회사에서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받고 나서 야, 좀 만나봐, 얘기라도 하자는 건데 보상 받아야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좀 전에 김병민 박사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사안이 터지게 되면은 그걸 전체 지휘할 사령부가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보여지면 그 연예기획사 화이브라더스 일거로 추정이 되는데 김병민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진행이 되면서 꼬리 자르기 위해서 이제 전속계약도 해지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작 당사자인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믿었던 외주업체로부터도 합의해라, 뭐 전화 통화라도 해라, 집에서 만나봐라 라는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압박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정작 연예기획사로부터는 이 외주업체는 갑을관계이기 때문에 또 꼼짝을 못하고 있고 어디 가서 하나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예. 이 화이브라더스라는 연예기획사가 얼마나 많은 연예인을 소속시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에 대해서 많이 롤 모델로 삼으면서 좋아하고 따라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 연예기획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전체 팬들한테 미칠 영향, 그다음에 연예인한테 미칠 영향, 뭐 물론 회사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를 해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정리를 해주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팬들이 마음 상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 없애버리고 사실관계를 흐트러뜨려 놓고 난 다음에 또다시 조작된 연예인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예. 저는 이런 사태부터 좀 앞으로는 좀 정리를 좀 해 나가야 앞으로 이 연예인 사건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또 회유 협박하려고 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은 어디 가서 또 말도 못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강주환 씨는 구속됐고 이 협력업체가 뒤에서 여성들을 회유 내지 협박하고 있는 와중 일련의 상황을 저희들이 보도한 이후에 강주환 씨가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본인이 성폭행을 했고 다른 한 명은 성추행을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크나큰 상처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 이제는 뭐 오빠, 동생 이런 말도 안 쓰죠. 죗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겠다. 계속해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던 강주환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라고 돌연 입장을 바꿨어요. 이 말은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까지 경찰, 검찰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기억 다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혐의를 인정하죠.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에 취한 여성에 대해서 성폭행을 하면 준강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준강간 성범죄의 특징이 있어요. 항상 가해자 측에서는 서로 술에 취해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아마 강주환 씨가 물론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났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술에 취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합의한 성관계다. 그런 여지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처음에 그러한 얘기를 했을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그렇죠. 발언 뒤에. 그런데 수사를 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제 피해자들의 진술이 너무나 구체적인 일관성이 있고 이제 본인의 어떤 관련된 뭐 DNA일지 이런 검사 결과를 보니까 이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혐의를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혐의를 인정하면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합의죠. 합의죠. 그런 합의와 관련돼서는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먹고 이제 가족들이 나서게 된 거라 보는데 일반적으로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트라우마랄지 심리적 상처가 낫지 않고 계속 진행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측에서는 무조건 합의만을 하기 위해서 몰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어떤 법이나 실무 관행 자체는 피해자에 접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저 업체 자체가 가족들에게 그 주소를 알려주려고 하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합의를 하고 싶다는데 만나볼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정석이다.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아니 의향이 없습니다 하면 절대로 만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업체 측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기소된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법원에다 허가를 얻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해자 의사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법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요. 합의 의사가 있느냐? 있다고 하면 연락처를 알려줘서 변호사하고 직접적인 가해자 본인이나 가해자 가족들과는 접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럼 변호사 통해서 합의 여부를 서로 협의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렇게 일방적인 저러한 것들이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굉장히 2차적 가해를 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 강주환 씨가 결국에는 본인의 범행 행위에 대한 기억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해지는 대목입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지환 씨의 소속사와 계약이 돼 있는 협력업체가 뒤에서 피해 여성들에게 회유 협박을 하려 했던 정황들만큼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궁금한 건 강지환 씨가 주연으로 출연했었던 그 드라마 강지환 대신 누가 만드냐는 겁니다. 관련된 소식이 하나 나와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 역할에는 강지환 대신 서지석 씨가 최종 합류하게 됐다. 이른 시일 내에 촬영을 돌입할 계획이다. 네. 서지석 씨도 좀 부담될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이죠. 사실은 중간에 갑자기 주연 배우가 돌연 바뀌게 되고 전에 있었던 강지환 씨가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이 있겠습니다만은 또 대한민국의 많은 팬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서지석 씨는 우리가 잘 보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헌실한 외모 그리고 다져진 몸매가 있는데 원래는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육상을 하던 선수였는데 부상을 입고 운동생활을 그만뒀는데 그러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과정 속에서 캐스팅이 발탁됐던 인물로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지금 5살 연하인가요? 그러니까 프로레슬러 아내와 함께 굉장히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강주환 씨가 보여주고 있었던 도덕적인 문란한 부분들과 또 대척점에 서 있는 측면으로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 그런 측면에서 조선생존기 구원 투수로 합류하게 된 서지석 씨가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마 많은 팬들이 또 응원하면서 방송이 정상화되기를 기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엔 드라마도 정치도 다 인선이 중요하군요.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